혹시 지금 쉼없이 달려온 삶의 길목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거나 혹은 아득한 앞날을 내다보며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진 않으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 혹은 홀로 남겨진 고요한 방에서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처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슴 한켠에 이런 먹먹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함께 이 삶의 지도를 펼쳐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찾아오는 그림자 같은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저녁 노을이 지는 퇴근길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을까? 혹은 고요한 밤, 홀로 잠 못 이루는 침대 위에서 아득한 미래를 내다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들 중 누군가는 매일 아침 잿빛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낯선 이들의 어깨에 몸을 기댄 채 그는 오늘도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에 휩싸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고 메마른 모니터 화면 속 숫자들이 그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짧은 휴식조차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퇴근길 만원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분명 뜨거운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꿈들은 하나둘 현실의 무게 아래 묻혀갔습니다.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 학자금과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그는 자신을 뒤로하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마음 맞는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열정도 모두 나중에라는 이름 아래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는 가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이었을까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면 과연 이 모든 희생과 노력의 끝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하늘처럼 그의 마음 속에도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메아리 없는 질문만이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달력에는 희미하게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는 젊은 시절 상상했던 자유와 해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탱해왔던 역할과 책임의 옷을 벗어던지고 나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공백, 막막함이 그를 덮칠 것 같았습니다. 이제껏 자신을 규정했던 회사원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지고 나면 과연 자신은 누구로 남을까?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낯선 불안감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일궈온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 그것은 마치 돛대 없는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슴 속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질문과 불안감이 조용히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문득 뒤돌아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연함.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처럼 혹은 또 다른 우리 중 누군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 삶의 다음 장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숙제 앞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 이름 모를 샐러리맨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내야지 다짐하는 당신의 모습 속에도 혹은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학생의 눈빛 속에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불안과 질문이 스며들어 있을 테니까요. 어떤 이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의 둥지를 떠나고 나면 이제는 홀가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찾아온 고요한 집안에서 텅 빈 방들을 마주할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표가 사라진 자리, 누구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옅어진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앨범을 넘기다 젊은 시절 꿈 많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꿈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뒤돌아봅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왔던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때로는 이렇게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특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 질문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65세 이후 급격하게 불행해지는 이들이 많다는 통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원인은 어쩌면 우리가 행복의 씨앗을 너무 오랫동안 외부에 심어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외부의 기준들,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얻는 성과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깊이 연결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 이름표가 사라지는 순간, 그 역할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왔던 단단한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실감.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며 겪는 불행의 가장 큰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고요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지혜를 탐구했던 현자들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의 열쇠가 사실은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속삭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그 지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준 길을 따라 걷느라 혹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그 길 위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슴 뛰며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싶은지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 깨달음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언제든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현자들의 지혜를 빌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복을 외부의 조건이 아닌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이 듦이 더 이상 불안과 공허함이 아닌 깊은 충만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조용히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평생을 외면해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속삭임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낯설고 심지어는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익숙한 길을 걷다 문득 지도가 틀렸음을 알게 된 여행자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수십 년간 굳건히 믿어왔던 삶의 방식, 성공의 정의, 행복의 기준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듯, 혹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듯한 뼈아픈 깨달음은 우리를 깊은 사색과 동시에 격렬한 저항으로 이끌곤 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는 이제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찾아야 해라고 속삭이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과 관념은 아니야. 그래도 남들이 알아봐줘야지. 그래도 무언가 이뤄내야 하지 않겠어? 라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옮겨 심으려는 듯 우리의 내면에서는 오래된 자아와 새로운 깨달음이 팽팽하게 맞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왔던 단단한 기둥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일은 어쩌면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외부의 역할과 성과로 정의해왔던 이들에게 그 이름표를 떼어내는 것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것을 뒤흔들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며 과연 내가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내 삶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언제나 더욱 맑고 투명한 법입니다. 온 세상을 씻어내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듯 이 격렬한 내면의 폭풍은 우리 안에 쌓여있던 낡은 관념들을 씻어내고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있던 씨앗이 새싹을 틔우기 위해 그 껍질을 스스로 깨뜨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과도 같죠. 씨앗은 자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익숙한 껍질을 부수고 미지의 세상으로 뿌리를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과정은 분명 아프고 불안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햇살을 향해 힘껏 줄기를 뻗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역시 오래된 자아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이 아픔을 기꺼이 감내해야만 비로소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아픔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그리고 멈춰있던 삶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전환점 없이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없고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의 씨앗을 내 안에 심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격렬한 싸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행의 끝이자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숭고한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거센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서고 낡은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듯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맑고 투명한 시야를 선물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65세 이후 급격하게 찾아오는 불행의 그림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드리워진 것인지 그 실체를 명확히 깨닫는 순간이죠. 우리가 그토록 애써 지키고 쌓아 올리려 했던 것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듯한 직함, 사회적 지위, 통장 잔고, 혹은 자녀들의 성공 같은 외부의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흔들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공허함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오직 회사와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던 김 부장님을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밤늦도록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것이 가장의 도리다.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료들의 인정, 부하 직원들의 존경,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그의 존재 이유이자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자식들의 학원비 걱정, 아파트 대출금 상환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야. 그때는 행복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으면서요. 하지만 정작 은퇴를 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뒤 김 부장님은 깊은 허무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저녁에 술 한잔 기울일 동료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직도 없어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모든 외부의 기둥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를 잠식했고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깊은 불안과 외로움이 드리워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65세 이후 급격히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성취감에 기대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충격. 나의 존재를 증명해줄 그 어떤 명함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얼굴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행복이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불안정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진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어떤 외부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고요한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끼는 그 힘. 바로 내 안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소박한 취미를 발견하고 몰두하는 일,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감하며 진정한 관계에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 그리고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감사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 깊은 통찰력.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명예도, 부도, 젊음도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이지만 내면의 충만함과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법이니까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65세 이후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아니,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어쩌면 삶의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제 그 고요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깨달음 이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냉혹한 시험장이 아닙니다. 대신 매 순간이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살아있는 선물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더 이상 출근을 위한 각성제가 아닙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그 향긋함과 온기를 오롯이 느끼는 고요한 의식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 안의 작은 평화가 속삭이는 시간이죠. 예전에는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저 커피 한 잔의 온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퇴근길 혹은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하는 노을은 또 어떻고요? 예전에는 그저 예쁘네 하고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 이제는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일깨우는 장엄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지는 해를 보며 내 삶의 한 부분이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충만했던 하루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얻는 고요한 평화는 그 어떤 세상의 보상보다 값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너그러움, 주름진 얼굴에서 삶의 연륜을 읽고 느려진 걸음에서 세상의 풍경을 더 깊이 감상할 여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나답게 살아가려는 작은 용기가 있습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 때로는 외롭고 두렵겠지만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찬사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대신 내면의 작은 기쁨과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따스함에 만족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65세 이후의 삶이 마냥 암울하고 불행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맑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며 세상과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됩니다. 삶의 속도는 조금 느려질지 몰라도 그 깊이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당신의 남은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처음 이 길을 시작할 때의 막막함과 불안 대신 작은 안도감과 함께 고요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잣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숨 가쁘게 달려왔던 날들,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던 목소리에 지쳐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밖에서 찾아 헤매던 보물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샘물과 같았다는 것을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는 거창한 타이틀이 없어도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요. 마치 어린 시절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해맑게 웃던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문득 한 아이가 길가에 작은 꽃잎 하나를 발견하고 온 마음을 다해 들여다보던 그 순수한 경이로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기준 따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했죠. 우리는 그 순수한 충만함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에서 이제는 깊은 뿌리를 내린 고목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습관과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뿌리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관계라는 단단한 흙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만남과 헤어짐이 켜켜이 쌓여 당신만의 독특한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떤 부분도 버릴 것 없이 모두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서사시는 더욱 깊어지고 그 울림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외부의 시선에 갇혀 당신의 이야기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긴 여정 끝에 다다른 여행자처럼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요히 쉬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괜찮아. 너는 충분해. 너의 삶은 이미 의미가 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 따뜻한 목소리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부디 이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의 어떤 기준도 다른 이의 시선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단 한 조각도 깎아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눈부신 빛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당신만의 고유한 향기로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삶이라는 이름의 강물은 때로 거친 물살을 만나지만 당신이라는 배는 이미 가장 단단한 강가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강물 위에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흘러가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과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따스함이 당신의 길을 환히 비춰줄 겁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온전한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매 순간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여정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언제나 평안하고 따뜻하기를.